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일정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슈퍼 듀오 매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익률 대결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누적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입니다. 1위 팀의 누적 수익률이 무려 60%가 넘어갔습니다. 61.53%. 어제 1위로 올라온 뒤에 이틀 연속 1위를 지켜가고 있는 송동현, 정희진 팀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태고사이언스 6.67%의 수익, 에이프로젠 KIC도 지금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권역이긴 한데 계속해서 손실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콘이 17%까지, 그리고 카카오는 10% 이상의 수익, 스튜디오드래곤은 무려 2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관점입니다. 다음은 한만식 임천석 팀입니다. 2위 팀은 54.74%의 수익률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만식 임천석 팀은 지금 누적 수익률 2위인데 종목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의 수익률이 무려 37.87%입니다. 솔리드도 9%대, 폭스브레인은 무려 13%대. 로보로 어제 신규 편입을 했죠. 어제 종가 부근에서 신규 편입을 했는데 지금 4%의 수익이 하루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마이너스 6.49%의 손실권역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3위 팀 2위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권홍섭,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오늘 함께 할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48.87%의 수익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팀의 특징은 마이너스가 없이 고르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종목 보유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28.68, 그리고 넥스트 칩이 제일 적은데 2.55의 수익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은 월요일팀 김지훈, 오현진 팀, 누적 수익률은 8.11%입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부터 종목별로 보도록 하죠. 신세계인터내셔널, 로버스타, 아이리버, 한화케미컬까지 4종목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케미컬은 마이너스 2.07%입니다. 한 종목이 비어있는데 손절가 이탈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손절가 도달해서 손절가 이탈 처리가 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인데 여전히 수익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 5.67인데 IM텍의 지금 손절매가 좀 뼈아픕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만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화공역만이 지금 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08%의 놀라운 수익률을, 하지만 보광산업, 코데지 컴바인, 톱텍, 포스코 ICT까지 전 종목이 마이너스 권역이긴 합니다. 크진 않지만 4종목이 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5위가 송동현 팀장의 텔콘 17.15,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23.88, 최명성 소장 이화공영이 27.08,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이 28.68,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은 무려 37.87%의 수익입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공개해드립니다. 삼성 SDI, 녹십자셀, 코아스템, 두산, 롯데정밀화학, 콜마 B&H, 제노포커스, 코리아나, 코오롱글로벌, 신한지주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 듀오 매치 잠시 뒤에 함께 하실 텐데요. 슈퍼 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 대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룰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 하고요. 요일별로 2분씩 팀을 플레이로 포트가 운영이 됩니다. 하루에 2분씩 총 10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이 된다는 얘기겠죠.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 가능하고 수익 실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할 수 있고요. 손절 라인 터치를 하게 되면 오늘처럼 NHN 엔터테인먼트처럼 바로 매도 처리가 됩니다. 참여자가 탄력적 대응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고요.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포트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고 출발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80선대 지지를 받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13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476포인트, 2480선 오늘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85포인트 위아래로 한 10포인트 사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 매매가 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큰 변동폭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이 1377억 원, 외국인 1477억 원 팝니다. 개인이 3098억 원이나 순매수하고요. 연기금은 14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85포인트가 살짝 무너졌네요. 884.7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를 해볼 텐데 일중 흐름 보시면은 881포인트 때부터 885포인트 때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이긴 한데 일단은 뭐 오늘 코스닥 지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 순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이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투자 패턴 보면 개인은 하락장에서 단기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또 상승장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594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856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이 이것도 유일하게 13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체크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죠. 1063원대까지 빠져내려옵니다. 1063원 60전, 3원 9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정오 지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슈퍼 듀오 매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권홍섭, 이성배 스타 팀이고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 48.87%, 오늘 1시 기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5종목 담겨져 있고요. 이 팀 같은 경우 가장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한 종목도 없이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 28.68%의 높은 수익률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보유 5종목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리뷰 하실 때 가장 부담이 두 분이 없으실 것 같다. 오늘 웃으면서 하실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AS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두 보유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한 종목씩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주임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대우조선해양 보시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3월 감사 의견의 적정 수준에 좀 예상을 하는 그러한 그 시장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으로써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현재 이틀간의 조정이 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어떤 상승에 대해서는 좀 상승분에 대해서 뭐 과열 진입이 가능하거나 거기에 따른 좀 수급에 대한 안정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정에 관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LNG 선박의 솔리더스라는 핵심 기술이 최근에 그 조선 발주사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발주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 50억 달러 수준에서 한 75억 달러 정도 더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만큼 현재 그 장부가액상 BPS 24,800원 기준에서는 괴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만 원 정도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전 거래 정지전 가격이 한 46,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는 관점을 만약에 또 새로 진입을 하신다면 현재와 같이 조정을 줄 때 좀 비중을 늘리시거나 평단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예. 동사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그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제3자 배정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약간의 그 하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3자 배정 그 유상증자 금액은 한국투자증권의 배당 금액으로 충당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한국금융지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준은 굉장히 그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기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에 대해서 5천억 원 이상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만큼 지분법 이익도 증가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자회사들의 한국투자증권 초대형 IB 인가와 함께 발행엄 시장에서도 현재 1조 5천억 가량의 순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한투PI 그리고 한국투자저축은행 그리고 한국투자캐피탈 이런 그 관계사들에 대한 부동산 PF의 수익성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주사로서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권주의 최애 선호주는 한국금융지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잘 달리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들까지 대응 방향성 짚어주셨습니다. 이성베스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넥스트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뭐 그렇게 큰 이슈나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하락세를 잠깐 이제 보였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크게 오히려 약간 밀리는 모습이 없었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종목 리뷰를 했었을 때 현재 21선을 재차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안착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있어서 동사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현재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실리는 모습이었었는데 한 차례 거래량이 실릴 경우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난주 8일이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뉴스의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인 9일에도 마찬가지죠. 최대 주주 삼성전자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가 7,30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인데 이 금액이면은 동사의 2016년도 매출 대비의 한 9% 정도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동사를 포트에 담고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을 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저희가 최초의 목표로 한 가격까지 계속해서 홀딩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조이시티요. 조이시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올라왔네요. 하겠습니다. 플러스권이요. 네, 맞습니다. 조이시티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왔는데 조이시티 역시 한 주 동안 그렇게 큰 이슈라던가 거래량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이시티를 포트에 담을 때 제가 이제 올해 출시 예정 게임이 3가지가 있고 모두 흥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창세기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1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비행 액션 게임인 번십 배틀 역시 그래픽이 개선이 되고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제작이 돼서 이 수입적인 모델도 좀 수월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작 3종 게임이 사실 메가 히트급은 아니지만은 글로벌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인지도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게임이라서 완성도만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흥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외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넥스트칩 역시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놓고 목표가까지 홀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신규로 들어볼 만한 종목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0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신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SDI, 녹십자셀, 코아스템, 두산, 롯데 정밀화학, 콜마 B&H, 제노포커스, 코리아나, 코오롱글로벌, 신한지주까지 총 10종목입니다. 권홍섭 주임의 신규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주임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일단 먼저 보실 종목 삼성 SDI입니다. 네. 우리가 이때 종목 설명에 앞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주도주만 갑니까? 왜 대형주만 갑니까? 이렇게 좀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외국인들조차도 우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외국의 빵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존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그 수익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도주,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 종목을, 그 섹터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삼성 SDI의 경우에도 만약에 2차 전지를 섹터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그 주도주들만 그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왜 나도 2차 전지 섹터를 샀는데 왜 내 종목만 안 가냐, 이러한 그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일단 수급 플로우로 보자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은 언제나 오리지널을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그 칠레의 그 에너지 저장장치 ESS 분야에 대해서 전지 공제를 수주를 했는데요. 포스코 ICT와 함께 그 콜라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권을 따냈다,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삼성 SDI의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현재 LG화학이 글로벌 상위권에 있지만 그 후순위로서 삼성 SDI가 그 상승 여력이 가장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소형전지 부분에서도 갤럭시 S9의 판매량 호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전지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죠, 대형전지 분야까지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20만 원대지만 영업이익 흐름상 98%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20만 원에서 거의 한 38만 원까지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폰 X에 대한 판매량이 부진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OLED에 대한 수혜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OLED 패널의 오리지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무리 그 중국 업체 BOE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대해서는 아이폰향 OLED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OLED에 대한 그 수율과 그리고 판가의 부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그 경쟁력이 큽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주력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애플과의 그 판가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20% 마진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OLED 패널에 대한 채택수가 증가하는, 스마트폰 기종이 증가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 SDI가 거기에 대해서 OLED에 대해서 또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으로 해볼 때 전기차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동사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현재 그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위에가 기관과 그리고 밑에가 외국인인데요.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 영업일만 5일째인데 계속적으로 38만 주 그리고 16만 주 이렇게 10만 주 순으로 계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쌍끌이 매수세가
추세가 나타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상승 폭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매물대인 한 21만원, 22만원까지는 순조롭게 갈 예상이 있겠지만 굉장히 또 여기에 또 고점에 몰리신 매물대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약간 좀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2만원 정도에서는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22만원 돌파해서 27만원, 30만원까지 무난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그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죠. 그 이뮤셀 LC에 대한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그 항암제로서의 그 수혜주 섹터 종목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처방 건수가 한 5,500건으로 거의 한 37%에서 50% 증가하는 그러한 그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거기에 대해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당까지 하는 그러한 그 바이오 섹터 종목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배당까지 하는 종목은 굉장히 펀더멘탈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국내 최초로 간암 적응증으로 그 판매 허가를 받은 유일한 그 치료제입니다. 최근에는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췌장암과 뇌종양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적응증 확대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험 수가까지 좀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적응증 확대와 보험가 등재까지 이루어진다면 매출은 상승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사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사업인 CART와 그리고 바이오 CMO의 기대감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신사업인 CART는 그 표적 항암제로서 우리가 그 유도탄을 지닌 미사일처럼 암을 갖다가 표적을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신개념 신약 재료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사의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현재 묵시자 본사 고정동 부지에 바이오 CMO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또 위스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증대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제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 두 가지의 재료를 지닌 녹십자셀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와 그리고 치료 및 개발을 하는 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희귀난치성 질환이 루게릭 치료 완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의 이름은 유로라타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이 큰데요. 현재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그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미국의 텍사스와 그리고 MIT에 소재한 메디칼 센터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는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서는 현재까지 맨날 그 적자 기조에 있었다가 올해에서는 좀 흑자 기조로 좀 바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상승 기대감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올해에는 US FDA 임상 허가 관련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 희귀난치성 질환인 경우에는 US FDA에서는 좀 순조롭게 임상 허가를 내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올해 상반기 상승 재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코업을 하면서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바 상당한 빠른 시기 내에 그런 그 상승 재료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오늘 좀 급등이 나오면서 5.6% 나오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줄기세포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뿐만 하고요. 일단 단기 1차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 그룹이 조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산 엔진에 대한 분할과 매각 분할과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런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호재가 나타났었죠. 여태까지 그 원래 두산이 영업이익 수준은 계속적으로 연마다 증가하는 상당히 좋은 지주 회사 겸 또한 그 모든 사업 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종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브행 이슈죠. 두상 자회사들의 두상중공업, 두상건설 이러한 좀 회사들이 약간 좀 이제 채무가 좀 많고 또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유상증자보다 아니죠. 회사채 발행이죠. 그렇죠. 회사채 발행 5천억 가까이 1조 가까이 이렇게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좀 소화가 있을 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반해 주가는 좀 떨어졌었어. 그러나 이제 최근 이제 흐름을 보자면 그러한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자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이 되고 또한 두산엔진 매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확보된 재원으로 자회사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 그러한 좀 양상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산이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 사업 부분에 굉장히 좀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서해안 거기에 대해서 그 개발 단지에 대해서 한 4천억 규모의 수주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는 그 연료전지 시장에서 두산이 제일 오리지널인 만큼 당연한 그 결과였었는데요. 연료전지 시장 위에도 반도체 부분, RFPCB와 그리고 OLED 소재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이 두 개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두산이 자회사 매각을 하고 이런 오브행 이슈를 해소한 만큼 현재 바닥권에 진입했다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왜 바닥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자면 일봉 흐름상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이러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21선이 가장 그 대표적인 건데요. 이 파란색이 21선입니다. 21선을 이제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한 그 자회사 매각 이슈를 좀 해결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차트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변하면서 상승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보자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저점인 94,000원을 역사적 전저점이죠. 2017년 4월경에 1년 전에 저점을 달성한 만큼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5천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는 한 12만원, 13만 5천원까지 이렇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 마지막인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그 염소 계열 주력 제품에 대한 개선세로 성장이 부각됐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수급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가성소다의 구조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탈황 정책이죠. 조선업에서 2020년까지 그 황산화물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연료를 가성소다를 좀 사용하는 그런 그 대체 물질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성소다를 가장 그 많이 생산하고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수혜가 계속적으로 클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그 시장 흐름 속에 가성소다에 대한 수요는 타이트해지고 공급은 부족해지는 그러한 그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성소다의 그 판가 인상은 굉장히 매출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보수적으로 봐도 YOY로 58.8%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대치로는 한 78%, 80%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이 거의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나오는 수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은 이러한 그 컨센서스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이고요.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되는 주식으로서 현재 7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어떤 뭐 단 시일 내에도 한 14만원까지 가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급등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데 나와도 무방한 자리다라고 짚어주신 롯데정밀화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베스타의 추천 종목들, 신규 종목들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콜마 B&H라는 종목입니다. 동산 이제 건강기능식품 및 이제 화장품을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식품과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이제 원료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유통하는 이런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과 유통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콜마 B&H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알려져 있는 애터미가 있죠. 이 애터미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서 일단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제 분기 실적을 확인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65%, 영업이익 또한 44%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건강기능식품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부분 역시 이 프리미엄 라인의 제품이 호조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외형적인 확대 역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런 모습은 이어나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부터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약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대만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을 포함해서 총 11개국까지 이제 확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수출이 한 190억 원, 또 화장품 수출이 한 270억 원 가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 시장의 수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이야 다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올해 애터미 차이나가 중국 내에서 이제 판매허가 여부가 6월 달에 발표가 있고요. 생산 공장이 완료가 되고 실제 이 부분이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실제 높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애터미의 브랜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올해 해외 시장 확장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인 부분에서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네트워크 판매 업체인 중심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동사가 올해 중국 판매 허가까지 획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차트 흐름을,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실적과 성장이 좋다 보니까는 지난해 15,000원대의 주가가 1년 만에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약간 조금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도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33,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만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 오늘만 해도 한 26%까지 오르는 이제 급등을 보여왔습니다. 종목을 주초에 이제 준비하면서 마침 이렇게 또 발표하는 날 굉장한 급등을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염증성 장질환 전임상이 좀 완료됐다라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노포커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비 발현 시스템과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의약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생산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맞춤형 효소 개발 업체이기도 한데,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2조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도 크게 보면은 이 산업용, 특수용, 의료용으로 구분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효소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품이 이제 락테이즈와 카탈레이즈라는 건데, 카탈레이즈는 이제 반도체 식각 정 공정에 들어가는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요소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아마노사에 의해서 세계 두 번째로 GOS 생산용 락테이즈를 개발했고, 현재 전 세계 1위 GOS 생산 업체인 식품원료사 도모사가 일본 효소 제조사인 아마노로부터 이 락테이즈를 독점으로 공급을 받고 있어서 다른 GOS의 제조사의 락테이즈 효소 수요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 글로벌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또 3D 낸드 캐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수록 이 카탈레이즈 매출액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인체 내 지방 분해 효소인 라이페이즈도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실제 이제 과거 2008년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한 이 라이페이즈가 그동안 시험 생산과 실생산 적용 시험을 통과하면서 공급자로부터 등록되기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물량 대비 10배 이상의 물량 확대가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로는 이제 무상증자 결정도 있었죠. 뭐 기준일이 3월 20일이고 상장 예정일이 3월 30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까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29일날 100주를 무상증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날 무상증자된 주식이 상장 예정인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뭐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주가가 이제 증자된 만큼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 부분은 뭐 단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자본이 탄탄한 기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사 역시도 뭐 호재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주가를 낮추게 되면은 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도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19,000원대에서 쓰리바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상승 추세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효소 관련 산업이 앞으로 또 큰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동사 역시 관심을 가지고 놓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오늘 큰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26,000원 이하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게 되면 그때 한번 접근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정고점이 이제 3만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이제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중저가 화장품주이기도 합니다. 실제 뭐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기도 있고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 밖에 뭐 세레니크라는 브랜드 피부 관리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난주에 뭐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소비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죠. 회담 이후에 뭐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동안 뭐 사드 보복 피해주였던 뭐 면세점과 화장품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되는 이 성장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에 저는 이제 매력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강세로 중국 여행객들의 구매력이 확대된 점도 있지만은 3월 달에 이제 양해 이후에 뭐 한한령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KBT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뭐 전체 화장품 수출액 비중이 아직도 뭐 중국이 40%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전히 높긴 하지만은 지난해 이제 사드 사태를 겪게 되면서 실제 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러시아 등 새로운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있고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를 앞으로 좀 전략적인 공략지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에는 유럽산의 뭐 럭셔리 화장품이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좋았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중저가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매출액도 이제 늘어나고 있죠. 앞서서 제가 이 코리아나를 설명드렸을 때 중저가 화장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역시도 좀 잘 맞아떨어지기도 하죠.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드린 제노포커스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6,000원대에서 쌍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반등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뭐 이동평균선들의 역시 뭐 3개월가량 굉장히 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서 이제 정배열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닥권 대비 25%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뭐 단기 고점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 이하에서 손절가는 6,700원, 목표가는 8,500원, 매수가가 이제 7,6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 수 지금 가격보다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7,490원 정도면 지금 네.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 지금도 이제 신규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동사는 이제 코오롱 그룹 계열로 건설과 무역, 그다음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직전 연도죠. 2016년도 대비 134% 성장을 하게 되면서 1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도 직전 연도 대비 14% 오른 3조 6,5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호실적을 보여왔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이제 악재성 대규모 부실 정리와 재무 구조 개선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 건설 부분에서도 1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대규모의 신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건설 사업 부분이 이제 주력 사업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 몇 년간 주택 시장의 호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호실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유통 사업 부분인 BMW에서도 지난해 매출 1조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7년 만에 BMW 5 시리즈가 이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서 신차 효과가 좋았고 AS 부분 역시 안정적인 성과가 이 유통사업부의 성장을 주도해 오기도 했었는데 올해 역시도 이 신차 효과와 AS 센터의 확대에 힘입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동사의 건설 부분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2018년도 건설 부분에서의 매출액을 1조 8천억 원, 또 영업이익 역시 한 6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치가 있는데 이 작년에 신규 착공 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 매출액의 확대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올해 역시 착공 물량이 13,000세대가 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은 2019년도와 한 202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도 지난해 BMW 5 시리즈 신차 출시 효과를 이제 잘 봤는데 올해 역시도 신차 출시 효과가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고마진 AS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리고 상사 부분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좀 증가했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저마진이나 고위험의 아이템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해에는 사업 구조 개선 작업으로 이제 매출액의 성장이 좀 둔화되었음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한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는 이런 절감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개선될 전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올해에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의 성장 궤도에 진입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 흐름 역시 최근에 큰 변화 없었습니다. 9,5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굉장히 좀 좁은 박스권 내에 갇혀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지속 매수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움직임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갖고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11,000원 이하에서 손절가는 9,600원, 목표가 13,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신한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금융지주 회사로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생명보험이나 캐피탈의 자회사를 보유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순이익이 한 2천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많은 리서치 회사나 증권사, 불륜보급에서도 포함해서 한 5천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순이자 마진은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판관비와 이제 총당금 비용 부분에 지출이 좀 높았다. 자, 그리고 반대로 비이자 이익은 좀 낮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향후에 개선 여지가 있냐라는 부분도 놓고 봐야겠죠.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많은 리서치 회사들의 기대치보다 분기 매출이 작게 나온 이유는 대규모의 희망퇴직을 통해서 고비용의 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충당급 이런 좀 적립 같은 미래를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으로 인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원화 대출금 역시 전분기 대비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순이자 이익으로만 이제 2조를 기록을 했고요. 신탁 수수료 역시 수수료 이익을 포함하게 되면서 한 4천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높일 수 있는 기업과 업종,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M&A 기회를 찾고 있고요. 이 ROE 제고를 통한 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역시도 PBR이 이제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금 흐름이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매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수익성과 이익의 안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45,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 41,850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역시 지금 44,9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부근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5종목이 두 분은 잘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조정 국면에 좀 들어갈 만한 이 종목은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고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다면 바꾸셔도 됩니다. 어떻게 권주임님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에도 최근에 금융주들 좀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 수급도 안정적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베스타도 없습니까? 네, 저 또한 없고요. 저희 수요팀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최초에 이제 포트에 담았던 종목을 한 차례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한 4주가량 끌고 나가는 거 보게 되면은 저희 팀 특징이 이제 좀 안정적인 중기적으로 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종목을 대응하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래도 포트폴리오 함께 보도록 하죠. 5종목 지금 보유 중이고요.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모두 보유 관점에서 그대로 홀딩한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5번님의 문자 사연이네요. 넥센테크 4,600원의 비중 20%인데 수익이 꽤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권주임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로서 상당히 현재 그 수급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일 어저께 좀 급등 이후에 좀 약간의 조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일 상한가로 가서 좀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한 만큼 거기에 대한 그 투자 가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조정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 이제 펀더멘털로 좀 보자면 이 동사의 경우에는 현대차증권으로부터 한 130억 규모의 투자를 받은 만큼 향후에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한 그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동사의 매출처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안정적인 그 매출처를 좀 확보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그 완성차 업체들과의 자율주행 또 접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 4,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좀 스윙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으셔도 충분히 거기까지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음 편하게 한참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9282번님의 문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13,100원에 비중 40%. 매도 타이밍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도 오늘도 급등하는 걸로 저희가 아까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684%, 68.4% 증가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매출액도 65%가량 증가를 하면서 3,146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제 이슈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달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5대1의 무상 감자 결정이 있었고요. 코스모 신소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MLCC용 이형 필름 라인을 이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폰에 이제 사용되는 필름인데
이 라인을 이제 증설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바일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잠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가격대가 이제 62평선과 122평선의 이제 수렴 구간을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장기 이평선에까지 저항 라인으로 이제 보여졌던 구간까지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보고요. 거래량 역시 오늘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실렸다기보다도 추가적인 거래량이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를 이제 2만원까지도 이제 이 앞고점이 19,900원인데 19,900원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요. 실제 앞으로도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또 뒷받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883번님께서는 웰크론 종목 여쭤보셨고요. 5,360원에 비중 20%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권홍섭 주임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이 3,720원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그 위생 관련된 사업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좀 상당기가 한 1년 정도 이제 쉬고 있는데, 올해부터 한 6개월 정도 더 좀 조정이 한 이후에 또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 3,000원 밑으로 온다고 하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20%에서 한 10% 정도 물타기를 하는 전략으로 해서 한 5,000원, 6,000원대에서는 엑시트를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상체계 지수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86포인트대입니다. 낙폭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2486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0.3% 정도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포인트 이내로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지금 2476포인트 오늘 저점이고요. 고점은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2486포인트 저점, 고점에서 10포인트 정도 지금 위아래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온종일 이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계속해서 삽니다. 2,960억 원 개인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기관이 1,273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88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들은 전부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50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금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양 종목이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30만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포스코부터 KB금융까지 나와 있는데요. LG화학이 지금 0.61% 상승하는 정도고, 나머지 종목도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지금 보복 무역, 지금 무역 제재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이 연일 힘듭니다. 포스코 역시 3.54%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887포인트, 강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0.09%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일중흐름 보시면 장 후반에 지금 윗골이 되고 쭉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 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간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도 사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501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은 774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27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363억 원 지금 순매수하고 있네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강보합, 보합, 약보합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10만원 초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라젠이 하락에서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12만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4.73%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조정이 제일 크고요. 메디톡스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줍니다. CJNM은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91,000원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부터 셀트리온 지하까지 전 종목 빨간불을 고르게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슈진이 강보합, 그리고 셀트리온 지하는 0.94% 상승입니다. 포스코캠텍 3.1% 상승, 그리고 네이처셀도 3.42%, 특히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오늘 52주 신고가 또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이후에 24만원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의 정중앙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코스피가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지금 빨간불로 동시호가에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수 나오는 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 대한 리뷰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권홍섭 주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그 중에서도 D램과 낸드와 관련된 업체들의 상승에 주력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계속적으로 그 컨센서스 상향 조정과 그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오히려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면서 그러한 그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그 9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를 보자면 삼성전자가 먼저 한 5천억 규모의 순 매수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한 2,800억 정도에 대해서 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반도체가 이제 다시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한 그 수혜주로서는 뭐 반도체와 낸드의 소재와 관련된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 이런 그 수혜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보였던 장이고요. 또한 코스닥을 좀 보자면 그 줄기세포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밀셀이 이제 주도주로 해서 네이처셀과 그리고 코아스템, 이런 그 줄기세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그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줄기세포에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수 그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기세포 관련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시각이 필요했던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좀 코멘트를 주신 것 같고요. 이성배 스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제 시장 상승뷰를 상승뷰로 놓고 이제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제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반도체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외인들의 연속적인 매수세로 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로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뭐 미북 정상회담 예정으로 뭐 컨트리 리스크의 단기 소멸과 더불어서 모처럼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이번 달은 이제 뭐 투신과 증권 등의 이제 기관들의 분기말 드레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지수는 이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 시장 종합지수 한 2,500선의 돌파 및 전고점 근처까지도 진행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재료 역시 시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던 뭐 중대형주 및 뭐 코스닥 주도주 혹은 뭐 4차 산업 관련주, 미래 자동차 뭐 관련주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나 뭐 중소형주 역시도 뭐 매수 대응이 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86.08포인트에 0.3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 마감입니다. 0.08% 상승 마감을 했고요. 886.92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2원 90전 하락한 1064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유가 종시장이 좀 밀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후에 주가 상승했는데 오늘 밀리는 것이 왜 밀리나 좀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무엇보다 삼성전자 밀렸다. 그리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얼떨결에 이제 뭐 사퇴 사임 소위 그 잘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즉 강경파가 들어가다 보니 이것이 한국의 기본적인 트렌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한국 시장을 좀 어떤 기본적으로 좀 흔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5개 핫 이슈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올랐을까요? 자, 새내기 종목 올랐습니다. 린드먼 아시아인데요.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또한 오늘 이슈가 있었던 SM 그리고 방위산업주 또한 전기전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상 황사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이런 중심이 있었던 유니스 5개 업종과 이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린드먼 아시아인데요. 오늘 이 종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종목인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들어올 때 6,500원에 들어왔는데요. 자, 6,500원에 오늘 시장에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16,900원 그러니까 상한가에 끝났는데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새내기 종목이 들어오면요. 과연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액면가 500원에 6,500원 말씀드려봤죠. 6,500원에 최대 200% 그러니까 6,500원에 최대 200%니까 13,000원이죠. 13,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또 13,000원에 있어서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오늘 16,900원이면 린드먼 아시아가 한국 증시에 들어와서 가장 큰 효율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린드먼 아시아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린드먼 아시아가 이게 외국계 기업이냐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아닙니다. 한국계 기업이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최대 주주가 김진아 씨 그리고 특수 관계인 이인숙 씨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액면가 5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35,000여 주 그러니까 약 74%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되는 물량이 약 35,000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이렇게 시장에 6,500원 들어왔는데 오늘 상한가 왔기 때문에 주관사가 키움증권입니다. 따라서 제가 린드먼 아시아의 오너라고 보면 그냥 키움증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 해가지고 액면가 우리가 6,500원에 공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원 때론 2만원에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가 있어서 어쩌면 이 시각 현재 린드먼 아시아가 들어와서 상한가음으로 기본적으로 의미 좋지만 아무래도 키움증권이 너무 공모가를 낮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돼서는 우리가 SM입니다. 자, 어린애들이 상당히 SM 그리고 키스트 몇몇 인물을 좋아하는데요. 자, SM 오늘 그 공시가 났죠. 우리가 키스트와 합치겠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SM이 화면으로 보면 0.24%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지난 시기에 이 종목들이 신고가 갔기 때문에요. 이것의 모습을 보면 SM의 주가 하락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의미 있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차트의 리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SM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죠? 키스트를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공시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거래량입니다. 3일 전, 4개월 전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시 전에 누가 SM의 주식을 선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는 모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키스트입니다. 자, 키스트도 비싼 가점이죠. 지금 아리아단 이게 거래량인데요. 평상시에 없던 거래량, 지난 3개월 전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했다는 거 보면 공시했지만 공시 전에 이 회사에 있어서 좀 사전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SM이나 또 키스트 이런 종목들이 왜 눈에 띄는지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SM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SM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보아를 비롯해서 슈퍼주니어 그리고 강타 등 수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SM이 키스트를 인수했을까 평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스트의 어떤 그 이수만 회장 그리고 우리가 키스트의 또 다른 인물은 예상보다 상당히 무던한 관계이기 때문에 SM이 이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엔터테인먼트 SM 홈페이지를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키스트 아티스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키스트의 아티스트 몇몇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부부가 많다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박수진 씨 그리고 배용진 씨 이 두 사람이 한 부부이고 어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소희연 씨 그리고 아리아단의
인교진 씨, 소위 부부가 많은 키스트이기 때문에 키스트의 내부적 아티스트 분위기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SM이나 키스트가 서로 간에 일정 부분 지분을 통해 합치게 됐다는 것은 이제 SM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겠다, 그런 어떤 상당히 큰 그림 속에서 오늘 SM이 주가 하락했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때론 41,900원까지, 즉 역사적 신고가도 갔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위산업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들은 한국항공우주, 한화, 풍산, 포스텍 이런 종목들이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자, 쉬운 리드만이 오늘은 약 400원, 그러니까 3%대 상승한 11,300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의 충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도 또 다른 인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인데 이 단어가 적절할지 몰라도 잘렸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명자 부분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폼페오인데요. 이 인물이 예상보다 강경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라크를 비롯해서 한국을 관련돼서 북한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마이크 폼페오라는 인물이 현재는 노미니, 즉 아직까지 지명자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우리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어서 새로운 국무장관이 된다면 한국 정치에는 예상보다 좀 부정적일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방위산업주의 주가 하락과 좀 맞물리겠다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전기전자주인데요. 최근도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전기전자주인데 오늘 전기전자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장 마감하고 보니 0.1%, 그러니까 약 5천원 상승한 258만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 찍었습니다. 97,000원대 모습 찍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8에 이어서 S9을 소위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죠. 어마무시하게 상당히 힘을 들였는데 지난 시기에 막상 이 시장에 들어오고 보니 예약 판매 물량이 S8보다 좀 70% 때는 80%로 예상보다 떨어진다, 그런 평가 속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조심스럽게 이번에 S9은 잘못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출고가가 비싸다는 것, 그리고 전자, 그러니까 S8보다 별로 좋지 않은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즉 수율보다 좋지 않은데 그만큼 비싸다, 이런 부분 속에서 좀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외국계가 순매수가 이어지겠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이어서 SK하이닉스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다시 한번 9만원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9만원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소폭이나마 0.1%, 0.7% 상승하다 보니까 유가지구 시장이 이 시각 현재 0.34%로 겨우겨우 약세로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닉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황사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위닉스가 19,400원, 그러니까 3%대 약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닉스가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등 소위 안약 관련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황사 이슈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구분될 것이 미세먼지 관련인데요. 황사는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어떤 그렇게 물질 관련돼서 황물질이 멜팅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황사물질인데 초미세먼지는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그만큼 경제, 이런 공장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관련돼서 황사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시장에 좀 충격을 받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다만 황사나 초미세먼지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상하이에서 예상보다 그 안 좋은 미세물질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달부터 3월달 계절적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황사먼지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지난 시기를 보면 역사적인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3월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핫5 종목 말씀드려봤는데요. 제가 무엇보다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제 넘어갔고 새로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국 관련돼서 얘기할지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예상보다 큰 이벤트가 오늘 한국 증시를 소폭이나마 투자 심리에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핫5 종목들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보다는 이제 장 정리 그리고 내일의 전략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리뷰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계속 좀 받고 있는데요. 네네.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뭐 박스권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예상을 좀 지난주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이번에 그 단발적인 어떤 악재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됐으나 그래도 경제 지표가 이제 그 물가라든지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가 좀 잘 나오게 됨에 따라서 좀 해당 그 악재가 조금 이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동시에 좀 반등의 회복 속도가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빠르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화장품 업종 같은 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봤고,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한한일령 관련된 그런 이슈에 인해서 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얼핏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그런 부분과 좀 아울러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 업종이 화장품 업종,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1분기는 화장품 업체들이 좀 성수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조금 유망한 업종 중에 한 탑 3 안에 드는 좀 업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 업종 중에서 화장품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해주신 측면 종합적으로 볼 때 내일장에서 뭐 저희가 관심 갖고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2분기 때 좀 본격화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분기는 아무래도 그 높은 베이스 그리고 또 단체 관광객들이 좀 급감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2분기에 들어서는 좀 실적 회복 강도가 좀 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회복 국면도 결국은 2분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관심권에 놔야 되고 또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분기부터 관광객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요. 1분기 부진보다는 이제 향후 회복 강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좀 종목도 이와 맞물리는 연우라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모레퍼시픽 쪽이 이제 고객사로 있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에 따라서 해당 그 연회의 실적도 덩달아서 변동을 하는 그런 좀 입장입니다. 매출 한 26%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설화수, 뭐 헤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오페 이런 브랜드 그쪽의 그 스킨케어 제품 중에 펌프 용기의 한 70%가 여기서 연우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1분기에 그 작년 분기만 해도 좀 실적 부진 요인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1분기 이제 OP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이제 핵심 고객사들의 그 오더 플로우가 이제 점차 회복이 될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고정비 부담도 경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라인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매수가가 조금 권역을 좀 높여서 3만 원에서 2만 9천 원까지 조금 넓게 선정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강했던 지지 라인이 2만 6천 원을 깨지 않으면 목표가 4만 원까지 들고 가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